박지원이 말 바뀐 거 혹시 아세요? 2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계속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퇴진하라 얘기를 해요. 아! 김근식이 또 튀어나왔어요. 부정선거가 맞다면 가장 억울한 건 나. 내가 아니라는데 왜 흥분해서 거짓말해. 아니 지가 아니라고 하면 잠깐만 여러분요. 지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진 좀 바꾸라고 그래요. 저 사진이 제일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저 사진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저 사진 어느 누가 사진 찍을 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찍어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사진 찍기 쉽지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김근식 저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그 보수파가 맞는지 항상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지역구가 부정선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맞다면 가장 억울한 건 자기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흥분해서 거짓말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코드가 몇 개 있어요. 거짓말에 혹하냐고 했죠. 아니 누가 거짓말이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선거는 거짓말이다. 누가 공식 있어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 잘 해왔어요. 18번 뉴스요. 박지원이요. 윤석열 잘했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 근데요 여러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대요? 퇴진해야 국민 살아. 밑도 끝도 없어요. 아까 김근식도요 거짓말해. 그러더니 갑자기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래요. 아니 정 변호사님 네.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좌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없고 악의적인 말로 그냥 일단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말을 들으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죠.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저는 참 이상한 게 제가 아까 검색을 했어요. 거짓말로. 네. 검색을 하니까 오로지 두두두둑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좌파들이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들이. 근데 우리 쪽에서는요. 상대를 얘기할 때 너 왜 거짓말해? 그 말을 안 써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참 이상한 게 제가 아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렇죠,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잘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들이 우리 보수파 국민들한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봐봐요. 17번. 박지원이요. 이 사람 배지를 달고 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차라리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정 변호사님. 네. 말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걸 보고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0은 넘은 거 아니에요? 80을 한참 넘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남의 당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은 잘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당의 일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박지원인데 오늘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가 나서갖고 차라리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이런 소리를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 배가 아픈 거예요? 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 2017년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그 매도, 가짜뉴스와 거짓뉴스와 유언비어로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키는데 당시 좌파들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긴밀하게 결합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김근식도요. 거짓말 하냐고. 아니 거짓말에 왜 혹하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챗GPT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본인이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그러나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네. 박지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박지원이 말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월 28일 날 네. 헌법재판소가 특별 기일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 그랬나요? 며칠 안 됐어요. 진짜 며칠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지원이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월 28일 날 그 금요일입니다. 원래 그날은 선고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 기일을 잡아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군요. 계속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퇴진하라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이해 갔어요? 봐봐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맞죠? 그죠? 정 변호사님 방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선고가 될 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 속에 아까 퇴진하라 그거 좀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18번. 퇴진하라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쫄았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초기처럼 적어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6%가 넘어서 70%, 75%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야 돼. 근데 벌써 오늘 뭡니까? 마은혁이 관련한 선고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밀려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변화들이 있어요. 네. 이제는 뭡니까? 3명, 너희들 저기 기피 신청해. 너희들이 기피해. 라고 기피 요청서를 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기피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물러서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신청권도 없는 니네들이 낸 거 우리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 박지원이 애가 다르니까 이제는 뭡니까? 야 그냥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 네가 물러나야지 나라가 잘 돼. 와 여러분 정 변호사님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거 발견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정 변호사님 오늘 한 건 하셨네요. 이건 박수 브라보. 예, 감사합니다. 맞네요.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참 신기한 건요. 그들은 말하는 게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자기가 그러면 그런 말을 뱉습니다.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6번 뉴스예요. 제가 여러분 뉴스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연결되게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왜? 기사를 쫙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6번 뉴스인데요.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라고 하니까 판사 협박.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인데 여러분 제가 왜 웃냐면요. 얘네들 말만 하면 협박한대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재판 담당 판사가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협박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말만 하면 다 협박이에요. 그러게요. 수상하다고 하니까 협박이래요. 물론 지기현 판사가 이름이 화교 같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꼭 화교 이름 같네?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왜 협박이 되나요? 지기현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전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협박이 되나요? 아니 근데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이 왜 나오냐고요. 우리나라는 30년이 안 돼요. 맞아요.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 제목 한번 봐봐요. 윤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 판사 협박. 여러분 자 끊고 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수상해? 이게 여러분 판사에 대한 협박이에요? 근데 그걸 끊고 판사 협박.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협박해놨어요. 미국은 최대 징역 30년이야. 너 판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 징역 30년이야. 정 변호사님 저게 협박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문흥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이력을 갖고 그들의 전력을 갖고 문제 제기하면 이건 뭐 함께 공동해서 협박하니까 특수 협박죄가 되는 건가요? 근데 재밌는 거 10번 뉴스 보여주세요. 10번 뉴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는요. 판사 협박하지 마. 미국은 최대 10년 하는데. 아니 조국이요. 여러분 조국이 나라 구했습니까? 독립운동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확정됐는데 조국이를 왜 구치소에 뒀어라고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옮겨갔어요, 교도소. 네. 그래서 잘 됐는데 근데 불만이 있어요. 남부 교도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되게 시설이 좋은 교도소거든요. 남부가요? 예. 낡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부 교도소 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되게 낡은 예, 데였는데. 남부 구치소 옆에 새로 남부 교도소를 아. 만들었는데 제일 최근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시설이 좋은데 아니 이런 조국 같은 이런 진짜 그 수준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그렇게 좋은 데다 데려나요? 근데 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했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 무슨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요? 혹시라도 나라 구하다가 구속됐나요? 여러분 조국이 혹시 정의로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구속됐나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라 구하고 있나 봐요. 이거 혹시 조국이 구속된 거는 자기 딸 아들 학교 가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16번 뉴스에서 아까 담당 판사가 수상해. 담당 판사 혹시 뭐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판사 협박이라고 하고 미국은 징역 최대 30년이야. 그런데 자,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판결을 동의 못한다고 누가?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것도 교수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근데 와 개그다. 근데 말입니다. 정 변호사님 진짜 개그예요. 법무부 장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아니 조국이 사법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이 사람 법대 교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대 교수는 백으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아니었어요? 아니 뭐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저 좌파 쪽에서 이제 끌어갖고 됐긴 했는데 본인이 60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것이 청작품 금지법이 되는지 민정수석이 감찰 종료를 결정하고 사직토록 관계기관에 알린 것이 왜 직권남용이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걸 보면 그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력을 갖고 사법시험을 봤으면 시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안 보길 잘한 거죠. 아니 제가요 방송하다가 너무 웃겨서 까무러치는 건 오늘 처음 같아요. 아니 왜냐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조국이 나쁜 놈 이러고 아까 기사를 모았는데 방송을 방금 제가 멘트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법원 판결에 동의 못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법대 교수에다가 어쨌거나 아니 말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보세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승복하고 입감을 했는데 네.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최종 판단을 승복한 거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을 하다가 제가 이 모순 때문에 웃음이 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나 봐요.